제가 오늘 인바디를 했는데 참 걱정스러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최근 몇 달 사이에 제 근육량이 점차적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근육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근육이 우리 뇌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근육량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 근육이 우리의 뇌 건강과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한 그 변화, 경험들, 그리고 왜 근육이 뇌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배종부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인바디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인바디를 통해서 저의 골격근량 그리고 체지방률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제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 근육량이 얼마큼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최근 몇 달 사이에는 좀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측정을 하는데, 11월 달에는 근육량이 이제 37.3kg이었는데 12월 그리고 1월, 2월에는 36kg대로 떨어지고, 사실 이제 오늘 3월 7일 날 측정한 결과를 보니까 35.5까지 줄어들었더라고요. 근육량이 줄어들거나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사실 근육량이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실제로 이런 근육이 적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던, 무기력했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었고, 오히려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늘어났을 때 활기차고 기력이 올라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 사진첩을 들여다보면서 언제 또 한번 내가 근육량을 측정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측정한, 어떻게 보면은 이 골격근 양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골격근 양이 한 33kg,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한 2, 3kg 적었더라고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은 그냥 바닐라 라떼로 때우고, 운동은 하지 않고, 어쩌다 운동해도 그냥 산책하는 정도, 러닝머신을 뛰는 정도였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거의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고요. 아침에는 그나마 건졌지만 오후가 되면은 그냥 앉아있고 버티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겹고 지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은 기진맥진 해가지고 쓰러지기 대부분이었고요. 이제 그러한 상태로 병원에서 힘들게 겨우 버티다시피 견디다시피 했었는데, 개원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나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이런 골격근량을 올릴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한 1년 반 전부터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근육량을 조금씩 성장을 시킬 수가 있었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이 골격근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육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쉬워져요. 오랫동안 진료를 봐도 오후가 돼도 앉아있는 것이 덜 힘들더라고요.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참 근육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의 활력, 활기찬 일상을 위해서는 근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직접 몸소 체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육량이 중요하다고 저 스스로 느끼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근육은 우리가 힘을 내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연구에 따르면은 이 근육이 단지 어떤 힘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오카인입니다. 마이오카인은 결국 근육에서 만들어진 신호 물질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 근육이 운동을 하게 돼서 활성화가 되면은 이 마이오카인이 분비가 되고, 이 마이오카인은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뇌에 들어간 마이오카인은 BDNF라는 물질을 분비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 BDNF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뇌 유래 신경 성장 인자로서 우리 뇌가 회복을 하고 성장을 하고 발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은 뇌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비료가 있어야지 우리 뇌가 쑥쑥 자라고 건강할 수가 있듯이,
이 BDNF가 있으면은 우리 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BDNF는 이런 우울증의 치료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유지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BDNF라는 물질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BDNF를 분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마이오카인이고요. 이 마이오카인을 분비시키는 기관이 바로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근육이 건강하고 충분히 있어야지 마이오카인을 통해서 BDNF라는 물질이 충분히 나와서 우리 뇌가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참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뇌의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대사 건강 때문입니다. 근육은 이런 포도당, 당을 소모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많고 건강을 하면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더라도 이 근육이 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대사 건강이 잘 유지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근육량이 적게 되면은 혈당이 올라갔을 때 이 포도당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적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왔다 갔다 등락폭이 크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는 대사 건강을 안 좋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당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대사 건강이 나쁜 것이 결과적으로는 뇌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퇴행성 뇌질환과 인슐린 저항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결과적으로 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역할이 약화된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대사 건강이 안 좋아진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 대사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우리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들이 끊임없이 검증이 되고 최근엔 연구 결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대사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뇌의 대사 건강, 혈당 조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뇌 건강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드니 대학교 연구진은 약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근육량과 우울 불안 증상과의 연관성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팔다리의 근육량을 측정을 해서 근육이 많은 군 그리고 근육이 적은 군으로 구분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근육이 적은 군보다 근육이 많은 군이 우울 증상이 20에서 30% 적었다고 합니다. 불안도 유의하게 적었다고 하고요. 이런 근육량이 많은 것이 정신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도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증가를 하는 것이 우울과 불안 지표를 줄인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근육량은 정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이런 우울 불안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경험 그리고 말씀드린 이런 뇌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저는 참 이 뇌 건강을 위해서 근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더 키우고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결과를 보니까 좀 반성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근육량이 줄어든 것을 보니 제가 어떻게 보면 제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주 3, 4회 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강도가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치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근육량이 오르기 위해서는 좀 도전적이고 무거운 무게도 들고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다칠까봐 어디가 이제 아플까봐 하는 것이 두려워 조금 소극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육량이 점차 줄었던 것은 아닌가 조금 반성을 해보게 되고요. 또 최근에 설이다 보니까 설날에 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운동도 소홀히 했었던 부분도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더 운동을 하고 도전적으로 웨이트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는 또 운동할 시간이 없으시거나 그리고 또 이제 운동을 하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은 따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꼭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해보니까 너무 장점들이 많습니다.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전신에 있었던 통증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허리가 너무 자주 아팠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까 사실 오후가 되면 허리가 아프고 집에 오면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뭔가 더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요새는 이런 코어 근육들이 조금 더 강해져서 있는지 오래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료 볼 때도 훨씬 편하게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이 참 많은데 코어 근육은 이에 비해서 참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힘겹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섬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섬엽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있는지를 늘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근육량이 적어서 뭔가를 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하게 되면은 이 섬엽이 그 행동을 못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활력을 저하시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근육량이 많아지고 근육 힘이 세지고 코어 힘이 세져서 뭔가를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쉬워지게 된다면은 이 섬엽에 가로막는 힘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더 활기차게 활력 있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웨이트 트레이닝 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꼭 한번 이렇게 잘 배우고 규칙적으로 해서 근육량을 키우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의사인 저에게 왜 근육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근육이 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뇌 건강 그리고 활력 있는 삶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근력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을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근육이 생기면 정말 장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바쁘시고 힘드신 생활 중에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그리고 돈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근력을 키워나가는데 내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를 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활기찬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종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